여러분은 80세 이상 건강하게 장수하는 삶을 꿈꾸시나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합니다. 통계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80세라는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80세 이전의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분석해보니 놀랍도록 일치하는 4가지 공통된 특징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무서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4가지 위험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더 중요하게는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4가지 숨겨진 위험 요인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는 않는지 스스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명적인 수면 부족, 잠 못 드는 밤이 당신의 수명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특징은 바로 만성적인 수면 부족입니다. 잠은 죽어서 자면 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는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실제로 수면 부족은 우리의 수명을 직접적으로 단축시키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현대인들의 평균 수면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밝은 빛,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패턴 등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하루 대여섯 시간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먼저 면역 시스템이 급속도로 약해집니다. 잠이 부족한 사람은 감염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또한 수면 중에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서 세포 재생과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수면 부족이 만성 질환의 위험을 급격히 증가시킨다는 점입니다.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잠을 자는 사람들은 67시간 자는 사람들에 비해 당뇨병 발병 위험이 30% 이상 높고 심혈관 질환 위험은 48% 이상 증가합니다. 또한 뇌에서는 노인성 플라크라는 독성 물질이 축적되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수면 부족은 또한 우리 정신 건강에도 치명적입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우울증과 불안장애의 주요 원인이 되며 인지 기능과 판단력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실제로 교통사고의 상당 부분이 졸음운전으로 인한 것이라는 통계만 봐도 수면 부족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숙면을 위한 전문가의 5가지 핵심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만드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주말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체 리듬은 규칙성을 좋아합니다. 둘째, 수면 환경을 최적화하세요.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해야 합니다. 이상적인 수면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입니다. 또한 침실에서는 오직 잠만 자도록 하세요. 셋째, 잠들기 최소 2시간 전에는 핸드폰과 커피를 멀리하세요. 핸드폰의 밝은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카페인은 6에서 8시간 동안 체내에 남아있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넷째, 낮잠을 너무 오래 자지 마세요. 낮잠은 20-30분 이내로 제한하고 오후 3시 이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그래도 불면증이 지속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수면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세요. 수면 무호흡증 같은 질환은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숨겨진 시한폭탄, 근감소증, 뼈와 근육이 무너지는 순간 노화가 가속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근육 감소, 즉 근감소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은 젊은 사람들만 관심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엔진과 같습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전체적인 신체 기능이 급속도로 저하됩니다. 30세 이후부터 매년 0.8에서 1%씩 근육량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근육 감소는 우리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문제가 낙상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노인의 사망, 원인 중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면 1년 이내 사망률이 20% 이상 높아집니다. 또한 근육은 우리 몸이 가장 큰 포도당 저장소입니다. 근육량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서 당뇨병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근육이 적은 사람은 같은 체중이라도 대사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근육이 면역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육에서 분비되는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은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근육이 부족한 사람들이 각종 질병에 더 쉽게 노출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육을 지키고 늘리기 위한 3대 핵심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항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산소 운동만 하시는데 근육을 늘리고 유지하려면 반드시 저항 운동이 필요합니다. 주 2, 3회 이상은 근력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헬스장에 가지 못한다면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스쿼트, 팔굽혀펴기, 플랭크 같은 기본 운동들도 꾸준히 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단백 식단입니다.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수입니다. 체중 1kg당 1에서 1.2g의 단백질을 매일 섭취해야 합니다. 닭가슴살, 생선, 달걀, 콩류, 유제품 등을 골고루 드세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지므로 젊을 때보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비타민 D 섭취입니다. 비타민 D는 근육 기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루 2-30분 정도 햇볕을 쬐거나 필요시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세요.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낮은 사람은 근육량이 현저히 적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방치된 만성 질환, 침묵의 살인자가 당신의 삶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만성질환 관리 소홀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들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30% 이상이 고혈압을 앓고 있고 당뇨병 환자는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중 상당수가 자신이 환자인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진단을 받았더라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고혈압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벽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져서 혈관이 손상되고 딱딱해집니다. 이로 인해 심근경색, 뇌졸중, 신장병 등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뇌졸중 환자의 80% 이상이 고혈압을 앓고 있었습니다. 당뇨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과 신경이 서서히 파괴됩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실명, 신장 투석, 다리 절단 등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더욱이 당뇨병 환자는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일반인보다 2배에서 4배 높습니다. 고지혈증은 어떨까요?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관벽에 플라크가 쌓여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됩니다. 조기 발견하면 이는 심근경색과 뇌졸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기 발견하면 얼마든지 관리가 가능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성 질환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0세 이후에는 매년 고위험군이라면 더 자주 검사를 받으세요. 둘째, 만약 진단을 받았다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물을 정확히 복용하세요. 임의로 약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조절하면 안 됩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 개선도 병행해야 합니다. 셋째,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세요. 저염, 저당,
저지방 식단이 기본입니다. 특히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는 최대한 피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넷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유산소 운동은 혈압과 혈당을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주 150분 이상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권합니다. 다섯째,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세요. 만성 스트레스는 모든 만성 질환을 악화시킵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사회적 고립이라는 보이지 않는 독, 외로움이 당신의 수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입니다.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단순한 감정 문제로 생각하시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외로움은 흡연이나 비만만큼이나 건강에 해로운 요인입니다. 현대 사회는 점점 더 개인화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소통이 일상화되면서 사회적 고립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나 배우자를 잃은 노인들의 경우 사회적 고립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로움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만성적인 외로움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켜 면역 시스템을 약화시킵니다. 외로운 사람들은 감염성 질환에 더 쉽게 걸리고 상처도 더디게 아뭅니다. 또한 외로움은 염증 반응을 증가시킵니다. 만성 염증은 심혈관 질환, 암, 치매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이 조기 사망 위험이 50% 이상 높다고 합니다. 뇌 건강에도 치명적입니다. 외로움은 뇌의 인지 기능을 저하시키고 치매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부족하면 뇌의 신경 연결이 약해지고 기억력과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외로움은 우울증과 불안장애의 주요 원인이 되며 극단적인 경우 자살 위험까지 높입니다. 외로움을 이겨내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적극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하세요. 동호회, 자원봉사, 지역 커뮤니티 활동 등에 참여하면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꾸준히 참여하다 보면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존의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하세요. 가족, 친구들과의 정기적인 소통이 중요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작은 안부 인사라도 꾸준히 주고받으세요. 셋째, 반려동물을 키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반려동물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위로를 주며 규칙적인 돌봄을 통해 생활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산책을 통해 자연스럽게 다른 반려동물 보호자들과 교류할 기회도 생깁니다. 넷째, 새로운 취미를 개발하세요. 독서, 그림, 음악, 요리 등 개인적인 취미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선택하세요. 동호회나 동아리에 가입하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습니다. 다섯째,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심한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지속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심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80세 이상 장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4가지 공통적인 특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수면 부족, 근육 감소, 만성 질환 관리, 소홀, 그리고 사회적 고립, 이 4가지는 모두 우리가 노력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면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매일 7시간에서 8시간의 질 좋은 잠을 자고 꾸준한 운동으로 근육을 지키고 정기검진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며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세요. 80세 이상의 건강한 장수는 결코 꿈이 아닙니다. 통계를 보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10년 이상 더 오래 살고
무엇보다 그 시간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때입니다. 내일을 기약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당장 실천에 옮기세요. 작은 변화가 쌓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한 장수를 이루어 나갑시다. 다음 영상에서는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준비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